강릉시가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바다오염 관리와 지역 상생 협약 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내일 영동 지역에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우려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보일러 시공업자 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양양 지역에서 벼 병해충 공동 방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바다오염 논란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공사 중지를 요구해왔는데 강릉시는 이제서야 권한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바다 오염을 이유로 강릉시가 제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어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발전소 해상공사로 바다 오염이 심하고 오탁 방지망마저 허술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시의원들도 공유수면 사용 여부를 관리하는 강릉시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정확히 잘못이 되느냐 안다는 거 산자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가 우리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 기준이 국가가 정한 환경 기준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릅니까? 최근 삼척시가 발전소 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를 중지시킨 사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삼척시와 처지가 다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독자적으로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령한 것과는 다르게 강릉시는 어떤 허가도 내주지 않아 제재 권한이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자문 결과도 분분해 강제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고 반증 자료를 해서 소송을 걸 경우에 그럼 강릉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그 배상 비용으로 물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강릉시는 최근에야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커지고 나서야 권한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강릉시의 뒷북 대응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이처럼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강릉시의 대응이 아쉬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상생 협약 체결도 늦어져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공사가 시작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210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사업 착공에 앞서 삼척시와 포스파워는 지난 2017년 4월 지역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주변 지역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1,500여 원을 제외하고도 5개 분야 5,680억 원입니다. 석탄 하역부두가 들어서는 맹방 해변에 침식 저감 시설과 관광 친수 시설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다 발전소 건설 기간에 지역업체 활용 등 직간접적으로 4,3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투자 실적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이후 394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반면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같이 반영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 상생 협약은 아직 체결된 게 없습니다. 주민 우선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약속을 명문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지만 강릉시는 섣불리 맺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이 어느 정도로 되거나 또는 배상의 문제라든가 보상의 문제가 좀 되는 때 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 상생협력 해놓으면 또 삼성 편이라고 또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역 상생 협약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상생 협약이 빨리 체결이 됨으로써 강릉시가 또 아니면 발전 사업자가 강릉시하고의 원만한 협의로 인해 가지고 지역 인재도 채용도 하고 지역 장비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강릉시가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모두 10명이 죽거나 다쳤었죠. 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4명은 실형을, 5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이어진 판사는 펜션의 보일러를 부실 시공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보일러 시공업체 업주와 시공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자격 업자인 이들에게 보일러 시공을 맡기고 시공 과정을 감독하지 않은 펜션 시공업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일러 완성 검사를 허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은 금고 1년 6개월, 가스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스 공급업체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펜션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펜션 건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는 전 건물주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의 잘못을 부정하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사고는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각자의 의무를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 가족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고 피해자 측이 항소를 원하고 있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강원도는 오늘 밤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 최고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사태나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계곡이나 하천에선 급격히 물이 불어 범람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강원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 중부 해상은 물결이 1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3곳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 규모가 이르면 다음 달 말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하키센터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슬라이딩 센터의 국비 지원 규모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원도는 경기장 운영에 연간 20억 원가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경기장 운영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사후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이 광역 살포기를 이용해 벼 병해충 공동 방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을 덜고 방제 효율성도 높아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장마 전선이 주춤한 사이 들녘의 벼는 더 진녹색을 띱니다. 화물차 진칸에 실린 커다란 살포기에선 하얀 물안개가 뿜어져 나와 멀리까지 퍼집니다. 벼이삭이 나오는 출수기에는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에 도열병과 입집 무늬 많은 병을 잡기 위한 살균제와 벼멸구 살충제를 섞은 농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광역 살포기는 3,000리터의 농약을 담아 한 번에 2헥타르까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 큰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한 번 오면은 한 번에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전들을 다 살포를 하면은 방지 효과가 그 전에 개인으로 치는 것보다 월등하니까. 특히 노령에 따른 일손 부족을 덜고 농업인들은 농약만 준비하면 돼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농약 방제 기간이 있는데 한 대 가지고서는 너무 부족해서 두 대로 해서 우리가 남쪽하고 북쪽을 나눠가지고서 하루에 2대씩 나가서 지금 방제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군사 보호 시설이 많아 드론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광역 살포기를 도입했습니다. 양양군의 벼 병해충 공동 방제는 다음 달 말까지 400여 농가
458헥타르에 걸쳐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홍병춘입니다. 너무나 무질서하게 먹힌 물건 그대로 두고 담배꽁초라든가 병따까리 같은 경우나 이런 게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밑에 비늘이고 뭐 이거 날아가면은 걷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줘도 됩니다. 병이나 한 군데 좀 보이는 쪽으로 마음을 두시고 뭐 분리는 필요 없고 한 군데 이러면 마음만 놔도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가 육군 23사단 해체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삼척 지역의 보안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 23사단 해체가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23사단이 산불과 태풍 등 각종 재해 때 적극 대처해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지역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체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 일부 개정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헌법 소원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속초 균형발전협의회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도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며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900%에서 800%로 낮추고 주거지역의 건축고도를 제한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반대하는 속초균형발전협의회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MBC 강원 영동이 보도한 사회복무요원 폭행 사건에 대해 병무청이 관리자 확충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원 영동 병무지청은 당초 연말에 계획했던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1명 추가 배치를 다음 달로 앞당겨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복무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복무 부적응자 등에 대한 소집 해제 심사위원회도 유연성 있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직원을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사회복무요원은 속초시설관리공단에서 강원 영동 병무지청으로 재배치됐습니다. 강릉선 KTX 철도의 도심 지하화 공사로 생긴 일부 유휴 부지를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 고시됐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강릉선 철도 유휴 부지인 강릉시 교동 말나눔터 공원에서 강남동 부흥마을 일원에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4만 4천여 제곱미터를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 역사문화공원과 생활문화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전 가세를 선언하자 2000년 초반부터 분원 유치에 도전했던 정선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2016년에 수립했고 정선 아리랑 센터가 있는 정선읍 애산리 일원에 해당 부지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강릉시의 가세로 유치 전략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의 고장에 국립정선국악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에 열대야와 모기가 없는 태백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태백 쿨 시네마 행사가 내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태백 오투 리조트 스키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쿨 시네마는 내일 더 포스트를 시작으로 라라랜드와 헌터킬러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매일 밤 8시부터 야외에서 상영됩니다. 영화 상영에 앞서 30분 동안 다양한 문화 공연과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제16회 태백산기 전국 종합 핸드볼 대회에서 전북 제1고와 충북 1신고가 남녀 고등부 정상에 올랐습니다. 태백 황제정보산업고는 여고부 결승에서 충북 1신고에 34대 23으로 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중부에서는 태백 세연중이 준결승전에서 패배하며 아쉽게 결승 문턱을 밟지 못했습니다. 현대아산이 올해 정몽원 회장의 16주기 금강산 추모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